은행 직원이 밝힌 충격적인 사실. 60에서 80세라면 절대 예금하시는 걸 중단하세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안전할까요? 오늘은 20년간 은행에서 근무했던 재산관리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에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금융사기 피해액이 85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28억 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은행에서 직접 목격한 사례들을 보면요. 집에 현금을 보관하다 도난을 당하거나 숨겨둔 돈을 기억하지 못해 찾지 못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재산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첫 번째, 왜 현금을 집에 보관하면 안 되는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재산을 안전하게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세 번째, 금융사기로부터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 이 세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실 겁니다.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읽어주세요. 1. 현금을 집에 보관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도난 위험.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영수 할아버지 72세는 평생 자영업을 하면서 모은 돈을 자녀들 몰래 집 곳곳에 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다녀오신 사이 도둑이 들어와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훔쳐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금이라 추적이 어려웠고 결국 찾지 못하셨죠. 요즘은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가정 침입 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가정은 CCTV나 방범 시스템이 부족해 더 쉽게 타깃이 됩니다. 만약 집안에 현금을 숨겨두셨다면 지금이라도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화재로 인해 사라지는 현금.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 76세는 3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모은 돈 2억 원을 시골집 안방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전기 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돈이 모두 타버리고 말았어요. 집은 화재 보험이 적용되었지만 현금은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있는 예금은 화재, 도난, 사고로부터 안전하지만 집에 보관하는 현금은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세 번째, 기억력 저하로 돈을 찾지 못하는 경우. 고령이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숨겨둔 돈의 위치를 잊어버리거나 심지어는 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족에게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재산을 안전하게 가족에게 물려주는 방법. 첫 번째, 재산 목록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세요. 어느 은행에 얼마의 예금이 있는지, 보험이나 투자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밀번호나 계좌 정보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서울에 사는 이정순 할머니 80세는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2억 원을 은행에 예금해 두셨지만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었고 자녀들은 어머니가 남긴 돈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결국 은행에 있던 2억 원은 법적 기한이 지나 국가에 귀속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가족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최소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속 계획을 세우세요. 자녀들에게 원활하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 절차가 복잡해지고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금융 사기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검찰,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조심하세요. 김창수 할아버지 75세는 가구점을 정리하고 받은 퇴직금 3억 원을 모두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검찰청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검찰청 발신번호까지 위조된 전화였고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어서 의심조차 하지 못했죠. 결국 하루 만에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어떤 기관도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가 오면 반드시 끊고 가족에게 알리세요. 두 번째, 급하게 결정을 유도하는 금융 상품을 조심하세요. 박순희 할머니 68세 역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1억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선수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했고 김할머니는 속아 넘어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금융사기의 특징은 급하게 결정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을 사칭하며 겁을 주거나 지금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서두르게 하거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죠. 이런 전화가 오면 무조건 전화를 끊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4.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법. 현금을 집에 두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합니다. 첫째, 도난의 위험이 있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침입하면 현금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도난당한 현금은 추적이 불가능하고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 복구가 어렵습니다. 둘째, 화재 위험입니다. 집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만약 불이 나면 금고 속에 보관된 현금도 불에 타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화재 보험이 적용된다고 해도 현금 자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기억력 저하로 인해 스스로 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신이 돈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 귀중한 재산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금융 사기는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 검찰,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믿지 마세요.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돈을 옮기라고 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가족과 상담하세요. 둘, 급하게 결정을 유도하는 금융상품을 조심하세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맡기라고 하거나 지금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유혹하는 금융상품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투자 제안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한 후 결정하세요. 여러분,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죠? 오늘 들은 내용을 꼭 실천해서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